미국과 동맹국에만 수출되며 스텔스기를 기본 장착하고 운용에 따라 F-35A, F-35B, F-35C 등 크게 3가지 기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만 사용한다는 F-22를 논의로 하며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데 최근 미국의 글로벌 F-35 프로젝트에서 터키가 손을 떼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기 사업인 F-35 프로젝트는 미국의 최고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1조 달러가 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35는 미국과 동맹국인 국가만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등등의 국가들이 F-35를 도입했으며 터키 또한 100대를 계약하였고 이전부터 터키는 F-35의 내무 무장 도어와 엔진 등 960개에 달하는 부품 개발을 담당했으며 많은 F-35용 부품들이 터키에서 생산되어 미국에도 수출되고 전 세계 F-35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F-35 프로젝트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부품 사업을 비롯해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S-400 지대공 전략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S-400엔 러시아제 최신형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에 하나 F-35의 중요한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터키는 모든 F-35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터키가 날린 경제적 효과는 12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F-35 부품 수출 무상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35 100대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국방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터키는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한 것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달콤한 제안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터키에게 러시아의 전략 자산인 S-400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터키가 원하는 기술 이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로 계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제안이 사실이었을까요? 얼마 전 러시아는 인도와 협력하여 수십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50대 50 지분을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인도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게 기술 이전은 20%밖에 해주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개발 비용을 요구하여 인도가 결국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혹해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게 장사를 당하는 나라는 한둘이 아니며 우리나라 또한 포함이 됩니다. 이런 러시아가 순수한 목적을 갖고 터키에게 기술을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선례를 보고도 러시아와 계약 진행 중인 터키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력이 결국 F-35 프로젝트를 나가게 했습니다. 이번 일로 터키는 저렴한 가격과 기술 이전이라면 잠재적 적성 국가와도 손잡겠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고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3가지 부분에서 큰 기회가 온 것인데 첫 번째로는 F-35 프로젝트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F-35는 개발 초창기부터 여러 국가들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각자 부품을 만들어 조립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비를 분담하는 만큼 F-35에 부품 생산 자격을 준 것으로 터키가 F-35의 엔진부터 도어, 각종 핵심 부품 960가지를 담당해왔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나가게 되면서 다른 국가가 이 물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터키 말고 있던 부품의 가격들만 해도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F-35를 추가 구매한다면 절충 구매 형태로 부품 외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품 생산은 공동 개발이라기보다는 외주, 하청이지만 항상 수주와 물량 부족인 우리 업체들에겐 좋은 소식이며 F-35 부품을 제작하면서 성능 개량이나 기술 획득의 가능성이 아주 작게나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35 부품 생산과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인 F-35의 무장을 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터키는 단순히 F-35를 구매하기 위해서 부품 생산을 맡는 게 아니라 F-35의 여러 터키산 무기를 사용하고자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들인 것이 바로 로켓산 회사에서 개발 중인 솜-J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솜-J는 솜-A 미사일을 F-35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F-35의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정했으며 2차 탄두가 터지는
빠지는 특징으로 깊숙한 곳까지 전략적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전략 장비는 많지만 F-35에 장착 가능한 것은 터키가 개발한 솜-J가 유일합니다. 솜-J를 F-35에 도입하여 개발을 완료했다면 터키는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터키가 기회를 놓친 만큼 타국에서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량하여 F-35 무장에 도입한다면 국내 F-35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F-35에 도입 가능한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방위산업 시장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터키의 F-35 프로젝트 무사는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의 신뢰를 중요시하는지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맹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손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 혹은 협력 관계이면서도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러시아산 전략 장비를 도입하려 합니다. 특히 대공 미사일 부분에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경쟁 중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 없는 국산 장비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이 넘어가는 F-35 프로젝트에서 터키가 빈자리를 남기며 누군가는 반사 이익을 볼 것입니다. 현재 터키는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각종 전략 무기와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처음에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57에 기술을 이전함은 물론이고 터키 안에서 생산하도록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꾸고 수호이 57보다 아래급의 한 세대 지난 수호이 35를 구매하고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식 협상을 처음 접한 터키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식 협상은 한국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직하게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터키에게 이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을 몇 푼 받지도 않고 전부 이전해 주었더니 터키는 우리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만들어 현재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자로 오른 상황이고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도 터키와 한국은 수주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술 이전받은 K9 자주포를 가지고 터키는 T-155 자주포를 만들어 우리나라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진정한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기술 이전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연구진들이 수십 년 노력한 기술을 돈 몇 푼에 넘겨주어 경쟁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터키의 F-35 부품 공급망은 모두 철수하며 새로운 공급망을 물색하고 정상 가동하는데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F-35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번 터키의 빈자리를 계기로 F-35 프로젝트에 발을 담궜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F-35를 40대 계약했고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투기는 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F-35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F-35 프로젝트에 참가한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에서 정비를 받고 있지 않으며 호주나 미국에 가서 정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250여 개국 중 군사력 6위로 성장했을 만큼 강력한 무기와 장비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으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것 이외에 방산 분야에서도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KF-X의 성능을 선진국들에게 발전된 대한민국의 기술력들을 보여주어 해외 수입인 F-15K, F-35 등 옆나라에서 정비를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비하며 자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고 터키가 F-35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면서 부품, 정비 등등 우리나라에 오는 기회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세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